공헌, 그리고 내가 사회에 어떤 이로운 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길 가다 휴지를 줍는다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회적 공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부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재정 상태도 돌보고요. 그리고 내 몸 상태도 또 돌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내가 내 삶에 얼마나 흥미로운 재미난 일이 있을 거라는 그걸 내가 미리 세팅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이런 관계, 네. 관계도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냥 목표만 정해요. 어떠한 매출적인 목표만 정하고 아니면 원생수 요것만 정하는데 음 이게 왜 다 고루 갖춰야 되냐면요. 원생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마음 상태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 원생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잘 일어나는지 이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체크하셔야 돼요, 원장님들이요. 네. 처음부터 7개를 다 가져갈 수 없겠지만 원장님들한테 가장 그래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 재정적인 상태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운동하는 습관. 그죠? 네, 운동하는 습관. 그리고 뭐 이런 관계랑 뭐 이런 거는 그냥 같이 갈 수 있겠죠. 네.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 길 가다가 휴지 하나 주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게 결국엔 뭐냐면요. 이렇게 길 가다 휴지 하나 줍는 게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길 가다 휴지를 주서요. 그러면 이거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자, 이제 볼게요. 원장님들이 꿈을 위한 핵심 가치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 뭐냐면, 원장님의 가치, 생각의 뿌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결정 내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제가 그랬죠. 원장님도 돈 왜 벌고 싶어요? 네. 돈을 왜 벌고 싶냐? 원장님이 생각하는 돈은 뭘까요? 돈은 뭘까요? 제가 왜 마인드 강의인데, 돈 얘기하냐?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인드가 무너지신 분들은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인드가 무너지면 내가 행동을 할 수 없고요. 행동을 할 수 없으면 어떤 내 사업에서도 내가 어떤 결과를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인드를 바꾸고, 그러면 결국에는 매출이 바뀝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마인드를 변화시켜서 내가 돈을 더 잘 벌고 싶은 거일 거예요.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싶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진정한 부를, 원하고 싶은 거죠. 그쵸?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이제 장표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런 거에 원장님들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나는 의식주를 지금 해결해야 돼. 나는 지금 이게 너무 지금 급해. 라고 하면은 원장님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 나는 학원은 그래도 안정적이야. 그러면서 뭐 어떤 내 건강 뭐 이런 거를 난 좀 잘 챙기는 걸 좀 욕구가 있어. 그리고 나는 사회적으로 조금 인정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더 좋아.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자수성가한 부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김성호 회장님이나 뭐 켈리치 회장님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이거를 깨우쳐 주려고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이미 이걸 다 뛰어넘은 거예요. 뛰어넘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밑에서 헤매고 있는 거를 깨워주고 싶은 거죠. 음. 사실은 바꾸면 너의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너의 습관을 바꾸면 되는데 네가 갖고 있는 매일매일 창조하는 그 부정적인 거를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윗단계로 올라올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갇혀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워주기 위해서
깨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거는 마음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분들은요, 예전에는 사업을 일으키려고 여기에서 본인들도 엄청 애를 썼죠. 그런데 어떠한 이제 마인드, 멘탈, 그리고 사업 성장하는 방법, 사업에 대한 공부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점점점 안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그런 비즈니스 관계들도 많이 맺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존경하게 되고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 알려주세요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를 내가 알려주고 싶다. 내가 이렇게 성장했던 걸 알려주고 싶다. 그거 자체가 보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원장님들도요, 다 각자의 위치는 다르지만 이렇게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알려줄 때 진짜 많은 어, 그 보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이제 느끼시는 것까지 원장님들의 목표로 가져가세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원장님들 중에, 아니야. 나는 그냥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어. 자, 그분은요, 여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의식주만 해결하면 돼. 나는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음. 그렇게 하는데, 글쎄요, 한번 그걸 깨워보세요. 나도 누군가한테 내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지. 나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나의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이 위까지 한번 원장님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이 하겠다라고 마음을 안 먹어서인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2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2번 눌러주세요. 제가 오늘 43장을 준비했는데 이제 15장밖에 못했어요. 어, 자, 그래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잠재의식을 우리는 활용해야 되는데요. 이 잠재의식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자, 들어본 거랑 내가 이걸 내 삶에 적용한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앞에 쭉 얘기한 거를 제가 빠르게 가볼게요. 반드시 내 미래의 사진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의 사진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오늘 막 괴로운 일도 있고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괴로운 일이 아니라 내가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이야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걸 반드시, 버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비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요, 이 생각이 내일도 가고요, 모레도 가고요, 30일 후도 가고요, 60일 후에도 계속 원장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거예요. 음. 그래서, 잠자기 전에 그냥 루틴처럼 정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 아, 그래, 그 생각 내가, 내려놓자. 아, 그 생각 내가 버리자. 그냥 비워버리자. 이렇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원장님이 내가 내 꿈을 만드는데 이런 게 제약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오늘 또,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라 아침마다 나한테 주문을 거는 거예요. 나한테 최면을 거는 거예요. 내 삶을 오늘 새롭게 설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설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왠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와, 역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네. 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 저는 이렇게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매일매일 버전이 달라지죠. 그렇지만 어쨌든 나한테 매일매일 긍정적인 말을 저는 해주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이런 거 보세요. 긴장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감정 전환을 해야 돼.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어떤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받고 막, 애가 그만둔대. 그럼 내 감정이 다운되잖아요. 내 감정이 이제 안 좋잖아요. 어, 아, 진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도와주네.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감정 끌고 내일까지 갈 건지. 아니면, 그래, 일단 이건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자. 그래, 지금 4시 타임 애들이랑 신나게 레슨을 하자. 이게 바로 감정을 전환한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면 1번 눌러주세요. 1번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매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그 일로 인해서, 전화가 왔어. 근데 학원 그만둔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기분 망쳤어. 막 이러고 있어. 집 갈 때까지.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오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오늘 말이야. 어떤 어머님이 학원 그만둬서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 진짜 내가 학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자, 어때요? 학원에 있었던 일을 어디까지 끌고 간 거예요? 집에까지 끌고 가고 남편한테까지 영향을 줬죠. 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날 됐어요. 아침에 땡땡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말이야, 어제, 그 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내가 진짜 어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잖아. 오늘도 지금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자, 어떻게 한 거예요? 원장님이 그 다음날까지 원장님 삶을 또 새로, 그렇게 또 창조했어요. 어떻게? 기분이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이제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어, 그렇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초반에 말한 원장님이 매일매일 원장님 삶을 창조한다. 매일매일 원장님 삶을 그린다. 매일매일 원장님 삶에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끔 원장님이 미리미리 계속해서 내가 그거를 계속 나한테 주문을 건 거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감정 전환 꼭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학원을 하는 거고, 돈을 잘 벌어서 내 삶에 좀 윤택하게,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중요한 거 뭐냐면, 돈과 부에 대한 내 생각,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인드를 점검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월세 나러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도대체 월급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거야? 카드값은 왜 이렇게 맨날 금방 오는 거야? 자, 이거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원장님들?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 즐거워하진 않죠. 엄청 뭔가 힘들고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뭐 카드값이며 월세며 뭐 선생님 급여 저 선생님이 열심히 일도 안 하는데 내가 이 급여 다 주는 게 너무 아깝다. 뭐 기타 등등. 그죠? 어.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돈에 대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내 마인드라는 거예요. 내 마인드. 내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돈을 못 법니다. 네. 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장담하지 말을까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장님 학원이 좀 어렵거나 잘 안 되거나 만약 어렵다면 원장님이 원생 모집하는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블로그 쓰는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아이들 콩쿠르를 내보냈는데 엄마들이 소개를 안 시켜줘서도 아니에요. 바로 첫 번째는요, 돈에 대한 내 감정, 돈에 대한 나의 마인드가 돈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한테 오지 않게끔 내가 나한테 계속 그렇게 매일매일 내 삶에 창조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 요거 꼭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만약 그런 생각 가졌다. 네, 이거 이제 돈 잘 벌고 싶으면은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돈에 대한 무의식 점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아까 잠재의식 말씀드렸잖아요. 잠재의식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눈에 안 보이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쵸? 내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아까 말하는 그 카드값이 나왔을 때 내가 하는 말투, 그리고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돈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원장님들. 내가 생각하는 돈이란 뭔가?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돈이 뭐예요? 여러분?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돈. 제가 이거를 이제 제가 비즈니스 이제 모임, 거기에 있는 어떤 대표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대표님한테는 돈이 뭐예요? 돈이 어떻게 나타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돈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 너무 미안해요. 음.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저는 돈만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저는 돈이 저한테 있으면 이거 빨리 써버려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너무 불안해요. 이거 빨리빨리 써버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내가 돈에 대한 감정인 거예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여러분. 10,000원, 5만 원, 10만 원, 그냥 돈이거든요. 돈인데 내가 여기다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돈은 이래. 돈은 이래 라고 감정을 실었기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돈을 자꾸 미워하는 감정을 내가 갖잖아요. 그러면 돈이 나를 떠나게끔 되어 있어요. 네. 음.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감정을 갖고 있나 이걸 꼭 체크하시고요. 나의 주변 환경에서, 내 주변에 있죠. 뭐, 가족들도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 주변 환경에서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원장님들 이렇게 보세요. 나는 돈을 왜 가지고 싶어 하는지.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요.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어려워서요. 저 돈을 꼭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제 끌어당김 이런 거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끌어당김 이런 거를 조금 경험해 보시거나 그런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내가 너무 결핍의 상태로 돈을 끌어당기잖아요. 너무 내가 없어. 내가 너무 없어서 막 돈을 끌어당기면요. 이게 처음에는 와요. 오는데 그런데 왔다가 더 많은 걸 가지고 떠납니다. 더 많은 걸 가지고 훅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복권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던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기회가 나한테 와서 내가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큰 돈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워낙 그 전에 마이너스 상태였기 때문에 큰 돈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이게 나한테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돈은 그냥 다 탕진해버리고 거기에다가 가족 간의 어떤 불화도 생기고 뭐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게 다 왜 그러냐면요. 이 돈에 대한 감정 있죠? 그것 때문에 다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TV에 나온 복권 당첨된 분들은 다 불행하죠. 그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복권이 당첨됐는데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단지 뉴스에 안 나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내가 돈을 왜 가지고 싶어 할까? 요 포인트에서 내가 너무 없어서 힘들어서 이게 아니라 내가 돈이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내가 행복한 기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세요. 네. 그걸 만드셔야 됩니다. 음. 자, 그리고 또 볼게요. 나의 부모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과거에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를 원장님들이 알아야 내 마인드를 이제 다시 이렇게 정비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하는 부정 감정과 긍정 감정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은 부정에 너무 많은 힘을 썼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한테 돈이 안 모였구나라는 걸 원장님들 깨우치면 이제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걸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쉽냐? 이런 거. 아니면, 학원 운영해서 그게 말이 돼? 어떻게 돼? 학원 운영해서 절대 못 벌어. 학원 운영에서는 그냥 한 300 버는 게 그냥 딱 좋아. 만약에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듣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하신다면 그것도 내가 제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보통은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땅 파봐라 돈이 나오나. 그쵸? 근데 그런 말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원장님들. 음, 그쵸? 영향을 받아요. 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떤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원하면 다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저도 영향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 내가 마음 먹으면, 원하면 다 되는 경험이 저한테 있었겠죠? 맨 처음에 첫 번째 경험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한테 원했는데 안 됐던 적도 있었겠죠? 그쵸? 근데 저는 어떤 걸 선택한 거냐면, 원하면 무조건 돼라는 그걸 저는 선택했기 때문에 저의 삶에 그 일이 계속 일어난 거고요. 제가 만약에, 야, 원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야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라는 거를 제가 누군가한테 들은 말을 제가 딱, 아, 그렇지. 그게 다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라는 거를 제가 딱 이렇게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그 말을 듣고 제가 그거를 나한테 가져왔다면 저는 계속 살면서 원하는 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A라는 생각과 B라는 생각이 원장님들한테도 똑같이 누군가가 주입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는 거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면 2번 눌러주세요. 선택하는 건 나다. 그거에 따라서 삶이 만들어진다. 그거에 따라 삶이 펼쳐진다. 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음. 그래서 제가 노력을 안 하나요? 아, 제가 말하는 노력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저희 삼남매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삼남매, 제가 장녀고요. 제 여동생이 있고요. 제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삼남매 중에서, 어, 노력이라는 포인트를 보면 제가 노력을 제일 안 해요. 이 셋 중에서. 셋 중에서 노력을 제일 잘 안 하고, 저희 둘째가 진짜 완전 노력파. 얘는, 노력해서 전교 1등 하는, 그러니까 노력해서 전교 1등 하는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노력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평균 이상은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신념이 이제 동생인 경우는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 때 그게 된다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노력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고 저는 그렇게까지 막 뼈를 갈면서까지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저는 어차피 잘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저는. 네, 어차피 잘 될 거고 그리고 내가 한다고 해서 안 됐던 건 어때 없잖아? 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가요. 근데 보세요. 제가 100% 성공했냐? 그건 아니에요. 단, 어,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그거를 저는 실패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레슨을 얻어요. 아, 요번에 시도했던 거는 요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네. 그러면 다음에 이거를 다시 리뉴얼 하자. 저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패라기보다 그냥 새롭게 다시 리뉴얼 한다. 이 개념으로 저는 가고 있어요. 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나한테 새겨지는 어떤 신념에 따라서 바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 로다 원장님. 네, 로다 원장님이 2천을 벌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 2천 버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 현실에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네,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말해볼까요? 로다 원장님의 지식만 팔아도 2천은 벌 수 있어요.
로다 원장님의 노하우만 팔아도 2천 원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 이런 거는 조금 원장님이 알아가셔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원장님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내가 스스로한테 거는 제약만 이제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 돈에 대한 동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이것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료들이 우리로 말하면 원장님들이죠. 원장님들. 제가, 이것도 많이 말했는데, 저는 학원을 26살에 개원을 했거든요. 26살에 개원을 했고, 제가 지금, 네, 50입니다. 네. 저 50처럼 보이나요, 혹시? 안 보이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럼 학원을 25년 뭐 이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어, 단 한 번도 경기가 좋았을 때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단 한 번도 경기가 좋았을 때는 없는데, 그런데 저는 처음 개원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내 생각을 그쪽으로 보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여기 학원을 해. 근데 나는 지금 되게 젊고, 나는 앞으로 창창하고, 그리고 나는 진짜 열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학원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도 있고, 내가 모르는 거 배우면 되고,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그런 환경들이 저한테 계속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그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삶이 저한테 계속 펼쳐지는 거죠. 음. 그래서 원장님들이 주변 원장님들을 진짜 잘 만나셔야 돼요. 주변 원장님들이 야, 이제 학원은 끝났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게 그 원장님한테는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가져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 저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뭐냐면 다 자기가 믿고 바라는 대로 삶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원장님은 아직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내가 그 원장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아, 그치. 학원은 역시 안 돼. 불경기야. 뭐 비수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원장님 삶과 원장님 삶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진짜 잘 만나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자,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 친구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네. 자, 저 질문 드릴게요. 돈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어때요? 있죠. 자, 원장님들이 지금 내가, 막 그, 시간과 노력과 내 몸을 써서 레슨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레슨이 재밌어서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내 노동을 써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넣은 거죠. 그죠? 내가 뭐 1인 교습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학원에 강사를 아직 못 구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뭐 계속 하던 거니까 내가 계속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장님이 일을 하지 않는데 돈이 안 나와. 그러면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만 돈이 나오고 일을 안 해. 그럼 돈이 안 나와. 그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초창기에 이제 홈레슨을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홈레슨으로도 저희 한 달 수입이 저 혼자 일하는데도 그때 당시로 한 850에서 900 정도 제가 순수익으로 가져갔거든요. 홈레슨에서.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은 그래요. 홈레슨으로 혼자 일해가지고 한 달 수입이 거의 900 정도 되면, 야, 이것도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막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왜 싫었냐면, 이거는 내가 내일 당장 아프면 돈이 안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프면 당장 안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혼자 일해서 900을 버는 것보다 내가 일하지 않고서, 500을 번다? 예를 들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엄청난 일을 하진 않지만, 일을 뭐 안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어쨌든 자동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원장님들한테 자유를 주는 거죠. 네. 자, 뭐냐면 원장님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내가 일하고 900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분명 지금 있어요. 들려요, 저한테.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결국에는 원장님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은, 이제 내가, 어, 뭔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내가 사업을 하긴 하는데, 내가 사업은 하긴 하지만 뭔가 내 모든 에너지를 갈아 넣어서 한다라는 느낌이면 원장님들이 그거를 즐겁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 저도 지금 레슨을 하긴 합니다. 제가 레슨을 안 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막 뭔가 막 안 하면 절대 안 돼.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원장님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가셔도 돼요. 내가 학원에서 열심히 벌어서 그 돈을 모은 것 갖고 내가 재테크를 잘하는 거죠. 네. 그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음. 어쨌든 그런데 이런 거는 만드셔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돈이 많으면 편하다. 이런 분도 있고요. 돈이 많으면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한 돈에 대한 원장님이 가진 감정. 이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제 저희 원장님들 중에 한 분한테 제가 이제 코칭을 해드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그 원장님이 하셨어요. 뭐냐면, 음, 대표님이 왜 돈그릇을 키우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왜, 나는 지금 원생 모집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데 나는 돈그릇을, 왜 자꾸 돈그릇을 키우라고 하고, 자꾸 내 마인드를 키우라고 하고, 어떠한 이제 그런 내면적인 거를 왜 확장시키라고 하는지 그때는 몰랐대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서야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마인드, 돈그릇, 그리고 이거를 키우지 않았다면 한 번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이들이 한 번에 몇십 명이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몇십 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런 마인드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이걸 공부하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한 번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내가 불안했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요. 한 번에 들어온 아이들은 한 번에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부터 했냐면 내가 원생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인드, 그릇을 먼저 키웠고요. 그리고 갑자기 아이들이 막 이번 주에 막 상담이 많이 와도 내가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어떠한 루틴, 시스템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원생이 들어와도 내가 두렵지 않다. 네. 원장님들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원장님들이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면 돈이랑 원생이랑 같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같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원생을 돈으로 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교육 상품을 팔잖아요. 그럼 그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이들이 학생이잖아요. 그쵸? 학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제품을 판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그 제품과 어, 돈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육 서비스를 팔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돈이 한 번에 확 들어오는 거랑 원생이 한 번에 나한테 확 들어오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생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네, 당연하죠. 네, 이거는 너무 당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성공한 거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옛날에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리석었죠. 네.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저도 옛날에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그게 더 중요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 요거 하나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나머지 영역에서는 다 구멍이 나는구나. 다르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돈만 벌기 위해서 엄청 에너지를 쓰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라든지, 돈만 벌기 위해서 엄청 에너지를 쓰고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라든지, 이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성공의 기준은 돈은 아니지만요.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 골고루 가져가셔야 돼요, 원장님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시면 좋아요. 자, 나에게 돈이란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자, 어떠세요? 음. 여기 계신 원장님들 중에 이런 분 있어요. 저는 원생이 100명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생이 150명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냐면, 진짜 원생이 150명 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정받고 싶다. 네. 그쵸. 음. 그래서 원장님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150명인가? 100명인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일까? 그러면 인정받는다라는 거는 꼭 100명이 되지 않아도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지난달보다 더 성장했으면 인정받을 수 있고요. 내가 작년보다 더 나아졌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쵸? 네. 이거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10명이었어. 그런데 100명이 된다면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어. 그런데 10명에서 100명까지 가는 데는 반드시 시간과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내 노력도 필요할 테고, 그게 필요한데, 그러면 10명에서 100명 될 때까지 내가 나한테 인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가면요. 제일 먼저 내가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진짜 해야 되는 거 뭐냐면, 매일매일 나한테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근데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되게 어색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칭찬해 주는 것 되게 어색할 거예요. 음. 근데 먼저 이거부터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음. 자, 돈으로 인간관계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어, 이거는 이제 살 수 있다 할 수도 있지만 돈으로 인간관계를 산다라기보다, 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이 있거나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어요. 네, 바뀌어요. 진짜로 바뀌어요. 어, 더 좋다라기보다 더 뭔가 내 에너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요.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어, 그래서 저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사업이 확장하면 할수록 내가 만난 사람들도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너무 좁은 틀에 계시지 마시고, 조금 더 생각을 확장을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이것도 원장님들 잘 보셔야 돼요. 어, 나에게 돈이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데 돈을 쓰고 싶다, 쓰고 싶지 않다. 자, 이것도 보세요. 원장님들이 원장님 스스로한테 선물한 적 있으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없다. 2번 눌러주세요. 내가 나한테 선물한 적. 네. 있다. 1번 눌러주세요. 아니면 나는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다. 음, 네. 다 있으시네요. 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어,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원장님들. 어, 내일 만약에 상담 예약이 잡혔어요. 그러면 원장님들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그 어머님이 이제 네이버 톡톡으로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뭐 언제 상담을 하기로 했어. 근데 내 마음이 어때요? 아, 잘해야 될 텐데 등록해야 되는데 얘가 오늘 요번에 우리 학원에 등록해야지. 그래도 내가 좋을 텐데.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좀 조바심도 나고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원장님들이 어, 뭐 그 전날이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어쨌든 그 상담하기 전에 먼저 올리브영을 가세요. 올리브영을 가셔가지고 그냥 소소한 어떠한 이제 그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괜찮아. 이거는 뭐 엄청난 뭐 명품백을 선물해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원장님한테 어떠한 성공 경험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하면 상담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리브영 이런 데 가셔가지고 그냥 아주 뭐 귀엽거나 깜찍하거나 어쨌든 아니면 뭐 작은 뭐 립스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핸드크림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걸 하나 사셔가지고요. 네, 사셔가지고 그거를 원장님이 원장님한테 선물을 하는 거예요. 미리 선물하는 거예요. 너 오늘 상담 너무 잘했어. 그래서 그 친구가 이번에 등록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라고 미리 주세요. 이거 하실 분 2번 눌러주세요. 이거 하실 분. 하실 분. 이거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지 아셔야 돼요. 제가 뭘 말하는지 아셔야 돼요. 제가 뭐 한 거예요? 미래의 성공을 지금 끌고 온 거예요. 미래의 성공을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음, 아직 상담하지 않았지만 내가 성공했다라는, 그래서 너무 잘했어라고 나한테, 감사를 표현한 거죠. 그죠?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원장님한테는 계속 그게 성공의 경험이 누적 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되셨죠? 음, 네, 좋아요. 자,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돈에 대한 나의 마인드를 진짜 적어보세요. 적고 계시나요? 적고 계시죠? 돈에 대한 마인드. 근데 이거를 적을 때 잘 안 적어진다라고 하면 원장님이 이제 한 번도 이런 거를 내가 관심 있게 안 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거는 어, 저는 제 경험담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1,000만 원 정도 되는 현금, 1,000만 원 정도 되는 현금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요. 이제 그 돈을 이제 그랜드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요. 그걸 이렇게 쫙 펼쳤어요. 쫙 펼치고 제가 그걸 이렇게 막 만져요. 만지고 얘한테, 이 돈한테, 엄청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많이 해줘요. 근데 제가 그 돈이 무슨 돈이냐면요. 제가, 어딘가에다 내야 될 돈이에요. 어딘가에다 내야 될 돈이에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돈이 들어올 땐 되게 기뻐하는데 돈이 나갈 땐 슬퍼하죠. 보통은 그렇죠. 월급이 들어오면 되게 좋아해. 원비가 들어오면 되게 좋아해. 근데 카드값 나가면 너무 슬퍼하죠. 요 감정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뽑았어요. 근데 이 돈은 제가 어딘가에 보내야 될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돈을 아예 10,000원짜리로 다 뽑아가지고 그랜드 피아노에 착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돈을 막 만지면서 이 돈한테 되게 좋은 기운을 줬어요. 어떻게 줬냐면요. 어, 얘가 나를 떠나서 이제 어딘가로 가잖아요. 뭐, 누구한테 갔다가 그 사람이 또 누구한테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어쨌든 돈은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돈한테, 내가 어차피 떠나보낼 거야. 그럴 때 되게 좋은 감정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여행 잘하고 오라고. 그리고 나중에 올 때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라고. 나한테 꼭 돌아오라고. 올 때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라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저의 루틴이에요, 여러분. 제가 돈을 쓸 때의 저의 루틴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돈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돈 입장에서 내가 이 돈을 떠나보내면서 엄청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도대체 말이야. 돈이 그냥 맨날 이렇게, 붙었기가 힘드네. 맨날 이렇게 어디를 가네.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나한테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안 와요. 내가 저 주인한테 갔더니 맨날 뭐지? 나를 타박해. 내가 저 사람한테 안 가. 이렇게 하겠죠. 어, 그쵸?
안 온다고요. 근데 내가 떠나보낼 때 되게 잘 떠나보내는 거예요. 잘 갔다 와. 마치 자식 내보내듯이. 누구야? 잘 갔다 와. 여행 잘 갔다 와. 해외여행 잘 갔다 와. 그리고 나중에 뭐 세상 경험 많이 하고서 나중에 나한테 다시 와. 세상 경험했던 거 나한테 얘기해줘. 어디 어디 갔다 왔는지 나한테 말해줘. 네가 얘기하는 거 내가 잘 들을게. 기대할게. 여행 잘 다녀와. 자, 이러면 얘가 여행 막 다니고 와서 되게 좋은 마음으로 와서 나한테 좋은 에너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막 너무 싫다고 밉다가고 막 이렇게 하면 얘가 갔다가 나한테 안 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모르셨죠? 모르셨죠? 어. 아, 그래서 내가 돈이 안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음. 이게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1% 부자들이 하는 루틴 중에 하나예요. 네. 저는 이런 거 배우면요, 제 삶에 완전히 다 흡수해서 적용해봐요. 적용해보고 제가 적용해서 효과 본 것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어, 또 할 말은 많지만, 네. 어쨌든 돈에 대한 감정, 마인드, 이거 점검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 돈을 다루는 루틴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제, 어쨌든 시간 관계상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경제적 자유에 대한 나의 마인드도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원장님도 꼭 작성해 보시기 바랄게요. 음, 어떤 분은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이런 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요, 죽을 때까지 일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분이 원하는 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쵸?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일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다. 뭐 이런 개념이겠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뭔가 먹고 산다. 먹고 살아야 된다.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원장님들이 혹시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레슨할 거야. 나는 나중에 70 될 때까지 레슨할 거야. 자, 이거랑, 내가 70대 레슨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막 생계를 위해서 하는 레슨과, 내가, 60이 좀 넘어서는 내가 굳이 레슨에 막 투입되지 않아도 학원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걸 내가 설계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서 하시라는 거죠. 네, 내가 없어도 학원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게 바로 원장님이 가지고 싶은 경제적 자유겠죠. 네. 자, 평소 나의 지출에 대한 감정을 적어보세요. 네. 내가 교육비 나가, 공과금 나가, 월세 나가, 요거에 대해서 내 감정, 어,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볼게요. 공과금 나갈 때마다, 씨,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야? 진짜 말이야, 진짜 말이야, 진짜 말이야. 이렇게 하면 여기에 내가 마이너스 에너지를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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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씨,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계속 공과금 낼 때마다 불편한 상황이 내 앞에 현실처럼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걸 어떻게 전환하셔야 되냐면, 와,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니 내가 이 공과금도 너무 편안하게 낼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어? 우리 부모님이 잘 가르쳐 주신 재능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이 나이까지 학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는요, 제 친구 중에 공부 되게 잘했던 친구들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 지금 다 놀아요. 좋은 대학 나왔고, 심지어 대기업, 대기업 다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일정 시점 돼서, 뭐, 자이던 타이던, 이렇게 경단료 되면서, 경단료 되면서 그냥 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장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부모님이 좋은 공부 시켜주셔가지고, 지금 원장님 소리 들으면서 학원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어.
그러면 내가 진짜 되게 귀한 일 하고 있고, 진짜 대단한 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교육비를 낼 수 있고, 우리 학원 애들 학원비도 잘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원장님이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내가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매번, 아, 왜 이렇게 맨날 그날이 그날이야. 왜 이렇게 돈이 왜 이렇게 안 모이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돈이 왜 이렇게 안 벌려? 자꾸 이렇게 원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이 원장님 삶에 계속 창조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원장님들이 지출할 때 점검할 거, 내가 지출할 때 주의할 점, 지출에 대한 나의 감정, 투자할 때, 소비할 때, 다 똑같습니다. 음.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한번 종이에 적어보세요. 네. 한번 적어보세요.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감정 한번 작성해 보세요. 지금쯤은 이제 원장님들이, 아, 이렇게 내가 그동안 썼구나라는 거를 좀 각성하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뭐, 보통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 내가 코로나 때문에 말이야. 뭐, 이렇게. 아니면, 아, 나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왜 이렇게 하고 나는 게 힘들어?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이 있다면, 요거 다 한번 적어보세요. 돈 버는 거 너무 힘들어. 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힘들다라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나 왜 항상 돈이 없지?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원장님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아이도 공부시키고, 원장님도 옷도 사 입고, 화장품도 사고, 휴대폰 요금도 내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항상, 아, 나 왜 이렇게 항상 돈이 없지? 라고 계속 그 상황을 만든 거죠. 음. 자, 1억 언제 벌어? 자, 이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음. 이것도 그냥 내 생각에서 있는 제한신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다 적으셨어요. 이거는 진짜 오늘 강의가 끝나면 이거 다 적어 보세요. 돈에 대한 감정을 내가 종이에 적고요. 적으세요. 이거 되게 효과적이에요. 꼭 적으세요. 이거 머리로 아는 거랑 완전 달라요. 적으시면 진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내가 적은 거를 찢어버리세요. 착착착착착 찢으세요. 네, 찢으세요. 샥샥샥 찢어가지고요. 버리세요. 휴지통에. 이거 하실 분 2번 눌러주세요. 내가 돈에 대한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있잖아. 아까 말한, 아, 돈 벌기 힘들어. 이렇게 원생이 안 늘어. 뭐, 또 뭐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해도 안 돼, 홍보해도 안 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요, 그냥 적으세요. 누구 보여줄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쫙 적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걸 쫙쫙쫙 찢어가지고 휴지통에 버리세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새로운 종이에, 새로운 감정을 적으세요. 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 나는 월 1,000만 원도 거뜬히 벌 수 있지. 나는 월 2천만 원도 거뜬히 벌 수 있지. 나는 당연히 할 수 있지. 내 수입은 다양한 경로에서 들어오지.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어, 제가 내 수입은 다양한 경로에서 들어오지 라고 하고 나서 저는 이거 다양한 경로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음. 근데 원장님들 중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학원으로만 돈 벌 거야. 그쵸? 학원으로만 돈 벌 거야. 이러면 원장님은 학원으로밖에 돈 못 벌어요. 그런데, 자꾸 어떤 게 걸리냐면 나는 학원으로 돈 번다고 했는데 우리 학원 사정을 보니까 아, 왠지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 제약이 자꾸 생겨요. 그쵸? 그래서, 아, 학원으로도 돈 못 벌겠구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 그거를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아, 그치. 학원으로도 돈 벌 수 있고, 다양한 수입은 들어올 수 있지. 내가 부동산 투자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나의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팔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떤 독서 모임을 해가지고 수익화할 수도 있고, 그죠? 생각을 좀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제한하지 마셔라. 요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경제적 자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걸 한번 작성해 보세요.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거. 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우선 아까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신념을 좀 버리시고요. 새롭게 내가 가져가고 싶은 신념을 적으세요. 그거부터 하세요. 그것부터 하시고, 그래, 지금 너무나도 좋은 시대인데 나는 당연히 할 수 있지. 나는 월 1,000만 원 버는 것도 거뜬히 할 수 있지. 내 수입은 다양한 경로에서 들어오지. 라고 원장님 스스로한테 그 신념을 주세요. 아시겠죠? 아, 이거 꼭 하세요. 불을 끌어당기는 시각화인데요. 자, 이거는 원장님이 아까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장의 부의 그림을 생생하게 그리셔야 돼요. 어, 저는 이거 그릴 때요, 완전 몸에 막 소름이 돋게끔 그리거든요. 완전 막 소름이 돋게끔. 자, 볼게요. 어, 만약에 원장님들이 이제 어디 경제적 자유가 자유인이 돼서 뭐 평일에 어디 해외여행을 갔어요. 자,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내가 생생하게 그릴 수 있죠. 아니면 내가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지만 한번 그걸 상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해외여행 갔다, 뭐 몰디브 갔다 이게 아니라 이제 거기 갔는데 뭐 앞에 바다는 어떻고 모래는 어떻고 그리고 저기 멀리서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어떠한 햇살로 인해서 그런 건 어떻고 또 나랑 같이 갔던 뭐 지인 있잖아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는 뭐를 했고 아이들하고는 뭐를 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네. 저는 어떤 것까지 그리냐면 이제 저희 가족이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남편하고 나하고는 뭐를 하고 있고, 우리 애들은 거기 앞에서 어떤 걸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딸내미가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 장면까지 저는 그림을 그려요. 네, 그 장면까지. 되게 세세하게, 세세하게,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나하고 그 테이블에서 마시는 그 칵테일 있잖아요. 그 칵테일까지 저는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나한테 내 삶에, 그냥 현실로 금방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꼭 하세요. 그래서 아까 나는 2천을 벌겠어요. 그럼 2천을 번 다음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진짜 그려보세요. 음, 그게 진짜 현실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원장님들한테 추천하는 거는요, 이렇게 5년 정도의 5년 정도의 후를 원장님이 어떠한 목표 금액을 정하세요. 네, 5년 정도의 후로 목표 금액을 정하셔가지고, 이거를, 음, 만드시고, 이거는 각자 달라요. 어쨌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세요. 5년 후니까 원장님의 목표를 좀 크게 가지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5년 후인데 지금보다 한 200만 원 더 많이 버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걸 못 하냐면 원장님이 이거를 하기 위한 동기를 못 끌어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근데 내가 5년 후의 꿈을 어떻게 잡았냐면 300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잡았다고 볼게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는 거는 사실 5년까지 필요 없잖아요. 그쵸? 5년까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냥 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1번 눌러주세요. 음. 그래서 조금 도전적인 목표를 가져가세요. 도전적이면서 가슴 설레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잡고 가세요. 네. 이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순자산도 꼭 데드라인 설정하고 만드세요. 네. 저는 이거 이렇게 만들면 이거 어 제가 원장님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표 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루어진다. 그쵸? 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내가 원하는 자산 또 내가 원하는 목표 이것까지 같이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원장님들? 네. 이해되셨죠? 음. 그래서 이거예요, 원장님들. 내가 학원 운영을 그냥 막연히 잘하겠지. 그건 없어요. 그리고 막연히 되지도 않고요. 근데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이거를 다 적용하세요. 적용하셔 가지고 내가 실제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요. 그거 목표를 하기 위한 어떤 리스트를 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까 상상 일기. 네. 미래 일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말한 코로나 시대로 갔을 때 내가 괴로웠어. 그런데 내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내가 그렸을 때 내가 원하는 꿈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 내가 지금 만약에 어 100억이라는 돈이 없어. 그런데 내가 100억을 모았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를 내가 그리잖아요. 그리면 내 뇌는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내 뇌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원장님한테 주실 거예요. 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분한테는 되게 터무니없을 수 있어요. 그쵸? 되게 터무니없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셔서 그렇다. 그런데 진짜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시는 분은 이렇게 다 만드신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제가 인제 저희 성대한 원장님들 중에서 "학원 잘 되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다 요런 플랜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아이들이 열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학원 되겠지.'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명을 모집하고 싶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벌고 싶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꿈을 가져가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원생이 100 명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내 수입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작성하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2번 눌러주세요. 네, 제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제 하실 수 있나요? 열심히 하실 수 있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쭉 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한테 조금 더 내가 이거를 실천하겠다. 내가 오늘 강의를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좀 삶에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요, 저희가 이제 3주 동안 할 건데요. 원생이 몰려오는 부자 원장의 생각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원장님들. 이것도 마찬가지야. 모든 건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아는 거랑 실제로 내가 해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여기서 원장님들한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더 많이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어 미래 일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미래 일기를 내가 실제로 그걸 꿈으로 내 삶에 가져가려면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지 그 포인트에서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3주 동안에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음 제가 플랜 다 짜 놨거든요. 그래서 3주 동안에 첫 번째 주에는 원장님이 원장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그 플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주에는 미래 일기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상상해서 내 삶에 진짜 가져올 건지 그런 거를 일 주일 동안 하는 그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 주에는 어떤 거를 할 거냐면요. 원장님들이 이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행동할 수 있는 학원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인제 루틴.
네, 루틴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네, 2주 차에는 이제 그렇게 갈 거고요. 3주 차에는요, 음, 학원 홍보에 대해서 실제로 원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 제시, 네, 이런 루틴으로 갈 거예요. 루틴으로 갈 건데, 제가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생각법으로만 한 달 가려고 했어요. 생각법으로만 한 달 가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다 적용했던 거고, 저도 저의 삶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저도 이제, 제가, 그, 처음에 홈레슨 할 때, 네,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죠. 홈레슨을 처음에 할 때 제가 어떠한 생각을 바꿨냐면, 홈레슨으로 당연히 이제 뭐 900 이상, 800 이상, 900 이상 혼자서 수익 남길 수 있지라는 그 생각법으로 먼저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지.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쵸? 근데 우리 동네는요, 강사를 쓸 수 없어요. 강사를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강사 쓰면 이제 바로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강사는 쓸 수 없어. 그러면 내가 혼자서 레슨을 한다면, 음, 혼자서 레슨하기 때문에 100명 이상은 할 수 없겠죠? 100명 이상은 할 수 없고, 그리고 왜냐면 질적으로 그게 또 수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명 이상은 할 수 없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인원은 몇 명 모으고, 그 원하는 인원의 원비는 어떻게 측정하고, 그리고 시간표는 어떻게 짜고, 그리고 상담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루틴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플랜이 먼저 짜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원생 모집할지, 그리고 어디다 알려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이런 거를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걸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 가지를 또 생각 바꾼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나중에 제가 학원으로 개원할 때는 또 이런 생각이 또 바뀐 거예요. 목표가 또 바뀐 거예요. 내가 학원으로 확장을 했을 때는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쵸? 더 많이 당연히 벌어야죠. 그러면 더 많이 벌려면 그럼 모든 건 다 시스템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뭐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했을 때 바로 이 생각법부터 간 거예요. 네. 이거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플랜을 잡았고 그 다음에 간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원장님들이 어,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태에서 어떤 계획도 없다. 지금 상태에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먼저 제일 중요한 아까 말하는 돈에 대한 감정을 내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원장님들이 새롭게 개선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전에 일단은 첫 번째로 원장님 스스로 내가 1,000만 원, 2천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부터 먼저 만드는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음,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은요, 직함에 따라 벌린다.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은 직함에 따라 바뀌어요. 내가 강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강사만큼 돈을 버는 거고요.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하겠다. 그러면 알바만큼 돈을 버는 거고요. 내가 학원장을 하겠다. 그럼 학원장만큼 돈을 버는 거고요. 내가 어떤 비즈니스의 대표가 되겠다. 그러면 그만큼 버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업의 회장이 되겠다. 그럼 그만큼 벌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한 그 돈에 대한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한 에너지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음.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 신청하세요. 적어도 원장님이 지금보다 내가 더 2배 이상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먼저 첫 번째 내 생각법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오늘 강의 유익하셨으면 1번 눌러주세요. 유익했나요? 네. 감사해요. 네. 오늘 제가, 네, 원장님들한테 후기,
네, 후기 선물 드릴게요. 후기 선물도 드릴까 말까 엄청, 사실 고민했어요. 왜냐면 오늘 강의가, 진짜 엄청난 핵심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의 안에서도 이거를 잘 이해하시는 분은 분명히 잘 따라 하실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또 원장님들, 후기, 선물 제가 준비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생각을 바꾸면 원생이 달라진다라는 플랜으로 첫 번째 내 마인드부터 바꿔야죠. 그죠? 내 마인드를 바꾸면요, 브랜딩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예요. 나는, 그냥 피아노 선생님이야. 라고 하면 딱 진짜 그만큼. 그런데, 나는, 엄마들도 나한테 상담을 할 정도로 내가 아이들을 어떠한 부분을 케어를 잘해. 그래서 내가, 육아 멘토야.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육아 멘토라는 게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음. 그래서 아까 말하는 직함에서 나온다. 그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 마인드부터 정립,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우리 학원을 브랜딩 할 건지, 그리고 이제 홍보를 해야죠, 당연히.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플랜이잖아요. 홍보까지 바꾸는 3주 동안 하는 실전 프로젝트, 예요. 자, 그렇게 되고, 자, 요거는 제가 원장님들한테 드릴 선물은 이거예요. 원장님들이 학원 사업가라면, 네, 학원 사업가라면 내가, 어, 21일 동안 성장할 수 있던 어떤 루틴, 네. 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져가셔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를 못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거 그대로 적용 잘 하신 분은요, 음, 20명 이상 늘릴 수 있는 플랜이라고 제가 확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너무 늦어서 제가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네, 질문은 안 받고, 어, 그냥 오늘 후기 쓰시고 일찍 주무시고 내일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얘기 많이 드려가지고 원장님들이 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개인톡 주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퇴장하셔도 돼요.